수능 특강 고전 시간 수업할 거고요. 총정리할 거예요. 출제 포인트에 맞춰서 나올 부분만 딱 짚어줄 거야. 중요하지 않은 지문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겁니다. 줄줄줄 해설하는 수업 아니에요. 해나주녀 교재 가지고 참여해주면 좋고요. 혹시 없으면 수능 특강 교재 가지고 참여해도 돼요. 지금 보면은 수능 특강 쪽수가 왼쪽에 써 있고 교재 쪽수가 오른쪽에 써 있죠. 우리는 요 교재로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수특 있으면 수특 가지고도 해도 된다. 자, 그러면 동요가는 일단 안 해요. 왜냐면은 이미 저기 나왔잖아. 1평에. 그래서 이제 02부터 10까지 09까지 한 호흡에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들도 두 번째 텀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나물 캐는 노래 가겠습니다. 빠람. 자, 나물 캐는 노래. 뭐 하는 거예요? 나무를 캐는 겁니다. 노동요예요, 노동요. 나물 캐기라는 노동요인데요. 뭐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런 거? 남산 밑에 남도령, 서산 밑에 서천여. 에이, 뭐예요? 언어 유희. 바나나 먹으면 바나나? 이런 거. 발음을 이용한 언어 유희예요. 올라가면 올고사리, 내려오면 늦게사리. 이것도. 발음을 이용한 언어 유희. 좀 전달 안 돼요. 그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이런 거 같은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나물 캐러 가는 얘기고요. 가가지고 뭐 금강산 유람 가자 하면서 아침에 이제 밥 지어 먹고 가가지고 나물 막 캐고 또 점심에 가서 또 점심밥 먹을 거 아니야. 도시락 싸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때 여우같이 잘 싸운 서천여하고 대충 싸운 남도령하고 둘이 반찬 나눠 먹어요 하면서 애정이 싹 트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동요라고 하잖아. 우리도 힘들 때 즐거운 노래 듣잖아요. 그것처럼 나무를 캐는 노동을 굉장히 즐겁고 향락적으로 묘사를 한 글이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문제들 풀어보시고요. 뒤에 사랑을 찬찬 얼동여 요거 마찬가지예요. 사랑신데 여러분 난 사랑을 안 해봤다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러면 그냥 엄마 아빠로 생각해. 아니 뭐 사랑 꼭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만 사랑은 아니잖아 얘들아. 우리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고 읽어봐. 사랑을 동여가지고 매어서 산과 령을 넘어갈 거야.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만 버리고 가. 안 힘드냐? 너 안 무겁냐? 막 이러는 거지. 근데 나는 이거 내가 가다가 깔려 죽어도 나는 안 버리고 갈 거야. 아니 그렇지. 부모님이 너네 자식 무겁다고 버리고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무게를 감당해주는 일이지. 이해했어?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걸 추상적 관념인데 그걸 이제 구체적인 어떤 무게로 착착 동이는 짐으로 표현한 거. 그 정도만 체크해주면 돼요. 뒤에 이렇게 뭐 표현법 같은 거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고 예제 이제 출제해놨어. 풀어보시고요. 그다음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이것도 뭔데? 그 모시 삼는 거 있잖아. 모시 이렇게 실 꽈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어지잖아. 좀씩. 그거에 빗대서 내 사랑을 깨었을 때 이렇게 잘 붙여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근데 그게 끊어지면 이렇게 해가지고 걔를 다 이렇게 비벼갖고 이어서 붙이겠대. 근데 그것처럼 우리 님의 사랑이 끝날 때도 어떻게 하겠다? 저 모시처럼 이렇게 해서 쭉쭉쭉 붙이겠다. 이런 걸 우리가 유추라고 얘기하죠. 유추 정도만 출제 포인트로 잡아주세요. 모시를 잇는 일과 사랑을 잇는 일을 유사하게 대응시켰다. 좋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초안가입니다. 잡가예요. 수능에는 어차피 가사 아니면 시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출제될 확률은 좀 낮아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 우리가 왜 전쟁 영화 같은 거를 보고 나면 집에 와서 2차 창작도 하고 혹은 좀 스토리 아는 친구들은 이렇게 전쟁 장면 다시 볼 때 친구들한테 저거 강을 건너지 말아야지 왜 건너가지고 죽냐 막 이런 좀 논평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초안가는 그런 거야. 초나라랑 한나라 싸움 얘기를 이제 조선 사람들이 하면서 걔네 진짜 죽기 싫었을 텐데 불쌍해 죽겠어.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저런 평을 하는 얘기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서사에서는 그냥 말을 건네는 거지. 영어걸들아, 초안 얘기 좀 해보자, 우리. 용맹한 거 부질없다. 민심이 짱이다.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초패왕이라고 하는 항우가 원래는 더 뛰어났대, 개인 기량은. 근데 이게 민심을 잘 얻었던 유방, 한나라의 유방, 얘는 이렇게 개인이 뛰어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뛰어났겠지, 뛰어났지만 이렇게 초패왕보다는 뛰어나진 않았대. 근데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힘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조직이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해. 그래서 민심이 최고다라는 교훈으로 이걸 시작하고 있는 거야. 됐어?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별로 볼 거 없어. 이렇게 한나라 애들이 어떻게 이제 이 초나라를 잡았냐면 매복을 해놓은 거야. 진을 쳐서. 그래서 이 한신이라는 애가 여기저기 매복을 쭉 해놨고, 또 이좌거라는 애가 유인하고, 장자방이라는 애가 여기 머리 좋아. 삘릴리 삘릴리 피리를 불어. 근데 피리를 언제 부냐면 이거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가을에 삼경. 이 삼경이 언제야? 밤 11시에서 새벽 1시. 가장 생각 많은 날. 이 시간에 드는 생각은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이때 약간 갑자기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겠다. 보내지 마! 사고 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남친에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엄마 하지 마, 하지 마. 이 시간에는 모의고사 점수도 확인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때 이제 마음이 우리가 복잡하다고. 그 복잡한 마음에 이 장자방이 뭘 하느냐? 삘릴리 삘릴리 고향 노래를 틀어. 그럼 그 고향 노래를 탁 틀어놓는 순간 이제 슬픔이 확 밀려오는 거지. 사람들이 막 나 진짜 어릴 때 듣던 노랜데 나 집에 가고 싶네. 이렇게 군사 자체를 흩어버리는 거야. 머리 좋죠. 그래서 이게 매복도 잘 해놓고 군사도 다 흩어버리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죽을 위기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초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독자들도 막 그래. 얘기하면서 아니 사람들은 다 사는 걸 좋아하지 죽는 걸 싫어하는데 쟤네 저러고 있다가 죽을 텐데 어떡하냐 불쌍하다 막. 너도 저렇게 갑옷 입고 싸우는 거 보니까 결국은 전장에서 흐트러지겠구나 죽겠구나 막 불쌍해. 막 이런 이제 안타까움 같은 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항우도 이제 항우의 말을 하나 이제 인용도 해요. 내가 원한 건 승리였는데 결국은 패망해서 돌아가니까 진짜 부모님 별 낯이 없다. 이런 탄식들 됐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는 읽어만 두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배를 앞둔 장수와 병사들의 어떤 속상함, 그걸 잘 이해했다. 이 정도면 되는 것 같고, 이 뒤에도 그냥 뭐 8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너네 부모님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겠냐. 8년간 뭐 전쟁에 있는 자식이 집에 가서 인사하고 휴가 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 옛날 전쟁 막 전쟁 진짜 찐으로 하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그래서 하루도 못 보고 불쌍해 죽겠다 하면서 이제 고향 소식들 막 주는 거지. 너무 집에 가고 싶겠다, 그지? 그래서 이제 아내나 부모님이 얼마나 슬프게 기다리고 있는지, 자식이 얼마나 힘들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또 드러낸 구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결사에서 하는 말은 이제 항우나 초나라 군사들이 딱 이제 주변을 본 거야. 근데 앞뒤 어디를 봐도 그냥 적병밖에 없으니까 이건 죽겠다. 근데 그래도 한나라 왕이 유방이 좀 관대해. 암 제너러스 이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항복만 하면 안 죽일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군인은 안 죽인다고 하는데 그럼 왕은 죽이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화자가 에구 저 왕은 이제 어떡하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 크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읽어주면 되는 거지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은 별로 없고 어쨌든 이렇게 설화를 차용한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 견우직녀 설화 차용해서 여기 이 은하수에 다른 사람들 한 번씩 보는데 너네 왜 못 가냐 이런 구절이라던가 이렇게 망부석 설화를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뭐 작가니까 서민들이 많이 쓰던 이야기들 끌고 왔다 정도로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나중에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장진주사야. 아니 우리 고3이들은 술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치? 우리 재수생들은 먹어봤어? 선생님도 이제 20살 때 처음 술을 먹어봤는데 안 맞아. 못 먹겠어. 이 글은 이 정철은 술이 잘 맞는 분이야. 주당이야. 술 먹고 출근 늦게 한 적도 있어. 그 술에 대한 예찬을 하는 사람인 거지. 난 잘 안 맞아. 얼마나 술을 좋아하면 하는 말은 뭐냐면 술 먹자. 봐봐. 먹자. 무진무진 먹자. 내가 죽은 후에는 못 먹는다. 그러니까 뭐 하자. 야, 그때 나중에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있냐. 무덤에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일단 술 먹자. 이런 내용이야.
읽어보면 읽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잠령민정인데, 이렇게 이렇게 한시라고 하잖아, 얘들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원. 그지?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줄로 썼지. 요 5원. 이렇게 보통 5원 고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이제 5원 고시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고전시 할 때 고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좀 있어. 근데 그 뜻이 아니고 원래 이제 5원 이렇게 5글자면 사구, 그러니까 4개의 구절, 4개의 행으로 쓰면 이렇게 절구라고 하고 8개를 쓰면은 율시라고 해. 그리고 이거를 잘 안 지키면 그냥 고시다 이렇게 붙이거든. 그래서 용어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렇게 정비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시는 어떤 내용이냐면 조선의 현실을 봤을 때 임진왜란이 너무 이제 큰일 난 거야. 코앞에 닥친 거야. 그래서 이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때 막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거지. 막 이렇게 뭐 외국에서 침략을 하기 직전인데 막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 안쪽에서는 막 당파 싸움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도 있잖아. 전 세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거나 전쟁 위기가 고조될 때 우리나라 안에서 막 당파 싸움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해? 아, 그냥 피곤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 그치? 안 저랬으면 좋겠다. 좀 화해하고 협력하고 살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하잖아. 똑같아.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아, 조선 큰일 났네. 지금 외국하고도 난린데, 내부적으로도 지금 난리구나. 이걸 걱정하는 얘기야. 그리고 동시에 내 뜻 좀 알아봐 주세요. 나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담겨 있어. 좀 크게 보면 되는데 이제 큰 고래하고 멧돼지는 외국이지. 동쪽 바다 서쪽 바다니까 외국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패기가 꺾인 거야. 그래서 뭐 패잔병만 울고 있고 굳센 보루도 전혀 없고 다 이제 끝난 거야. 아무것도 없어. 막 부실해. 조정에선 뭐 하고 있는데 계책이 없어. 이게 뭐야 싶지? 아니 그 와중에 이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한풍자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도 없어. 야, 그러니까 조정은 계책이 없고 그럴 때 몸보신만 꾀한다면 대장부가 아닐 테니 대장부는 좀 나서야 될 텐데 자기도 그렇고 좀 나서고 싶고, 그러나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또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이런 의지가 있어도 혹은 또 다른 인재들이 있어도 부질없지. 이해했어? 응,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으니까 이런 의지가 다 부질이 없지. 그래서 누가 알겠냐. 이 배옷 입은 사람. 나야 나. 왜 이렇게 느려. 자, 07의 잠령민정. 이 작품이야.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임진왜란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준비를 하지 않는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는 글이야. 소인배들이 자기 생각만 하는 걸 걱정하면서 왜 내 뜻을 안 알아봐줘. 나 일하고 싶은데 같은 안타까움을 표현한 글이에요.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면 네 줄, 네 줄, 두 줄 요런 텀으로 읽으면 좋아요. 그리고 읽을 때 처음에 이제 네 줄이 우리 큰일 났는데 이거고, 그 다음 네 줄이 근데 기회가 없어서 나도 속상하다 이거고, 마지막 두 줄이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같은 안타까움, 요런 흐름만 잡아주면 돼요. 출제 가능성 좀 높진 않아요. 보면 동쪽 서쪽에 외적 여진족이 있고 은유적 근골에 멧돼지 그리고 대꾸버 쓴 거 보이면 되고, 그 다음 우리 강과 바다엔 폐잔병과 보루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대로 방비가 안 돼. 그리고 병사는 다 지쳤고 이미 우린 졌다 막 이러고 있어. 계책이 필요한데 계책을 조정에선 세우지 않고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인재를 뽑을 사람이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나는 대장부 노릇하고 싶어. 자기 몸보신만 꾀하지 않고 대장부 노릇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어. 나의 의지와 같이 그런 괜찮은 대장부가 지금 조정에 안 보여. 좋은 말이 되고 싶지만 인재를 뽑아주지 않으니
귀가 이렇게 쳐져서 힝 나 안 뽑아줘 이렇게 인재들도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 결론. 아이고 배우님은 내가 웅대한 뜻을 품고 멀리 가고 싶은데 그거 누가 알아주냐. 도치법을 통해 이제 포부와 안타까움을 드러낸 글이야. 됐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꾸랑 서리 정도만 해석 잘 할 줄 알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문제는 집에서 풀어보고 그 다음 우국가 임진왜란하고 정치 세력의 다툼으로 피폐해진 나라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는 글이야. 그리고 광해군의 혼정을 본 다음에 그러니까 광해군이 정치 미친 짓 하는 거 보고 아 진짜 우리나라 큰일 났네 하면서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쓴 시야. 다 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만약 우국가가 출제되면 앞은 연계고 뭐 뒤는 비연계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문을 한 번은 봐두는 게 좋지. 근데 전문은 우리 친구들 한번 읽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그냥 포인트만 한번 잡아줄게. 일수서사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무장이 된 뜻은 보국, 나라를 살리기 위해 했는데 근데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나 봐. 그래서 슬펐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수부터는 약간 외적 때문에 속상해 같은 마음이야. 임진왜란을 겪어서 외적 때문에 속상해. 그 얘기를 한 텀으로 확 잡아줘. 어차피 연시조들은 연결돼서 출제를 하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게 임진왜란 때 선조가 도망간 날이야. 그래서 나는 그걸 해주지 못했고 임진왜란 이 나쁜 놈들이 나라를 더럽혔는데 그래서 나는 뭔가 원수를 갚고 싶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요렇게가 똑같지.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우리가 되게 치욕을 당했고 내가 재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재주가 없었기 때문에 도움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그래서 원수를 못 갚아서 언젠가 갚겠다라는 칼을 갈고 있어. 의지. 요렇게 한 텀 묶거나 그 다음에 우리의 지금 방비 상태를 한번 봐봐. 여기 성이 있는데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와도 뭔가 할 일이 없어. 왜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대단한 군사와 병사가 와도 애초에 체제 자체가 좀 무너져 있고 의지할 근거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 체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뭘 돕냐 이거고 그 뒤도 마찬가지야. 도적이 와도 못 막아. 안 봐도 뻔해. 왜냐면 인심이 망했거든. 아무도 나라를 위해 싸우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금 군대도 망했는데 백성들도 딱히 나라 위해 싸우지 않고 신하들도 딱히 싸우지 않으니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었겠지. 그러면은 이제 임금이라도 좀 제대로 돼야 되잖아. 이럴 때 좀 수장이 야 이거 아니야 제대로 해 뭐 이렇게 말해야 줘야 좋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아 이거 나라 큰일 났는데 너무 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지? 누가 좀 하늘에 가서 말해봐라. 임금한테 가서 말해봐라. 이렇게. 그러면서 잘 생각해봐. 그 선조가 피난했을 때 썼던 글들을 생각해봐라. 그 시절을 안다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눈에 삼삼하지 않냐, 그 시절이. 그래서 지금 현 왕에게도 그리고 예전 왕에게도 이제 좀 잘해라. 그러니까 현 왕한테 좀 이 상황 좀 알려주고 예전 왕들 생각해서라도 우리 좀 잘하자. 요렇게. 오케이. 예전만이 아니라 태조도 마찬가지지 뭐. 내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꿈에 태조 이성계가 온 거야. 와가지고 나라 오래 되려면 덕 닦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 가더래. 얼마나 눈에 그 삼삼했으면 태조가 꿈에 와갖고 좋은 얘기하고 갔을까. 이렇게 한 텀이야. 그 다음에는 요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도를 하자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 광화도로 도입을 옮기자.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아 그거 하지 말라고. 여기 도읍을 던져서 어쩌려고 그러냐고. 던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 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심하지 말라고. 그럴 수 있잖아. 저 새끼들이 하는 말 따르지 마세요. 제 말이 맞아요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위로 올리고 저 사람을 깎아내리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기 싫으니까 아 나 진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도움 옮기는 건 절대 안 되고 내 말은 진짜 충심이니까 의심 좀 하지 말아라. 내 말은 천년을 누릴 꿈에서 배운 거다. 누구? 성태조가 꿈에 와서 알려줬다 그랬잖아. 천년 누리라고.
오케이? 그때 이제 덕을 쌓아라라는 말의 구체적인 얘기가 민심을 얻는 거겠지. 내가 만약에 출제자면 어디 출제하라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낼 것 같아. 7, 8, 9, 10수. 여기만 좀 주의하고 그 다음부터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 뭐냐면 그냥 당쟁을 하는 놈들한테 아 제발 싸우지 마! 이런 거야. 니들끼리 싸우느라 전체를 망치잖아. 제발 싸우지 마!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뭐 배를 짓고 쌀을 찢고 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헐벗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임금님 이 사람들 좀 보살펴 주세요. 요거란 말이야 지금. 근데 문제는 이거야. 조정이 실제로 어땠는가. 여기서부터 12수부터 계속 똑같거든. 그래서 여기는 읽을 게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선생님이 넘길게. 자 한번 봐봐. 여기부터 부귀공명 됐고 대신들아 진심으로 나라 좀. 나라 좀 다스려줘. 아 고만 싸워. 나라 위에 싸우는 거 아니잖아. 너네 부귀공명 옷밥 먹으려고 싸우는 거잖아. 고만 싸워. 이 편 틀리고 저 편 틀리다. 아 고만 싸우라고. 불쌍하게 혼자 있는 임금 생각 좀 해봐라. 이 싸움 하지 말라니까. 옛 선조라도 생각해서 하지 말라고. 아 임금님 그 싸움 좀 말려봐요. 가만히 좀 있지 말고 공정하게 좀 말려봐. 그래야 탕평 그 뭐야 공정하고 평화롭게 정치를 할 수 있지. 근데 이기면 좋아요? 지면 서러워요? 나라랑 전혀 관련 없는데 그만 좀 싸우면 안 돼요? 너가 그르다 네가 그르다 이거 그럼 던져요. 할 일이나 하세요. 제발 나라 좀 다스려. 네가 다 맞으면 쟤하고 다 틀리냐?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니네 둘이 똑같으니까 싸우지. 야 그만 싸워. 임금님 제발 기준 좀 마련해서 제발 그만 좀 싸우게 해주세요. 진짜 저 가소로운 임금들 짜증나 죽겠네요. 이런 내용이에요. 후다다 똑같죠? 여기가 조금 해석이 특이한데 뭐 없이 둥굴어 시비를 아니하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싸울 때 얘랑 얘랑 이렇게 대판 싸우잖아요. 근데 그러면 가운데 낀 사람들은 얘랑도 척지기 싫고 쟤랑도 척지기 싫으니까 둥글둥글하게 지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모나지 않고 둥근 사람들,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근데 얘들아, 세상엔 분명 어떤 지점에선 얘가 옳고 어떤 지점에선 쟤가 틀린 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시비를 따져야 되는 순간도 있다고요. 모든 일에 둥글게 가자가 아니라 공평한 도리를 지키면서 가끔은 야 너가 틀렸어 라고 싫은 소리도 하고 모난 소리도 하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건 싸우지 말아도 있지만 동시에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아 시비를 따지는 것도 사실은 좀 필요해.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건 도리를 지키는 시비는 필요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네 편도 안 들고 내 편도 안 들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그게 좋은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싸워라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그 뒤도 아직 똑같아요. 이제 자기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 새끼를 왜 자꾸 이렇게 싸우지 하다 이러는 거야. 야 쟤네 모르고 싸우나 보다. 저게 나라에 해가 되는 거 모르고 싸우나 보다. 말해줘야지. 근데 알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알고도 그러면 말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닌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신하들한테 직접 말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모난 소리를 하려고 그런 거잖아. 둥근 사람 아니고 내가 모난 소리 시시비비는 다 가려줘야겠다 한 거잖아.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임금 부르는 거야. 임금님 제발 저 좀 불러다가 물어봐 주세요. 제가 할 말 다 해드릴게요. 제발 저 좀 불러주세요. 자상하게 물어주시면 제가 다 말할게요. 임금님. 지금 임금님 보고 싶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뵈러 갈 수가 없네요. 임금님 저 좀 불러주세요. 제가 말하러 갈게요.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것들은 보통 이런 거겠죠. 태조나 선왕이 남겼던 많은 하늘의 뜻. 그래야 백성들을 잘 다스려 오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하늘의 뜻을 임금에게 알리고 싶으니 의심 좀 그만하고 임금님도 제발 말 좀 들으세요. 이런 겁니다. 결국 답답한 건 뭐겠어요. 싸우고 시비 걸고는 하는데 막상 진짜 옳은 도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니 이거는 세상이 망한 것 같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네 당 때문에 싸우는 건데
나라가 굳어지면 지네 당도 잘 살게 되거든. 근데 지금처럼 싸우면요. 지 집만 챙긴다고 나라 전체 일 안 하니까 그럼 결국 명당 좋은 나라가 기울면 집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너네 싸움 때문에 우리나라 망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탄식합니다. 아, 진짜 잘 살던 거에 다 옛 이야기 같다. 좋았던 시절이 언젠지 모르겠다. 임진년에 그때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게 티끌이 되니 다 거짓이 되었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나라를 굳건히 하지 못하면 결국은 너가 지키고 싶은 당, 재산, 집 다 사라진다.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예요. 이 말 끝이 좀 특이한데 이런 말 끝에는 보통 원하는 게 뭐야? 이런 소리 할 수 있거든. 왜냐면 사람들이 의심하잖아. 올바른 말을 하면 그 올바른 말이다 하고 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당쟁이 심할 때는 저 새끼가 뭐 노리고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도 한마디 하는 거지. 나는 공명도 원치 않고 이름 나는 거 돈 버는 거 다 원하지 않아요. 그냥 초가집에 그냥 혼자 앉아서 나라 걱정하는 거고 그게 서러울 뿐이에요. 나 진짜 충심이지 다른 뜻 없어요. 라는 나라를 위한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결사에 이런 마음 없으면 막 사람들이 엄청 뭐라 그럴걸? 너 이거 의도가 뭐냐?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됐어?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뭐 출제될 만한 요소는 글쎄 그냥 설이나 대구가 많다 정도인데 여러분 한번 누구누구 힘써알고 설마 알면 그려하랴 이렇게 의문문. 배나 공부 대답 쌀지어 요역 대답 일에 다 오르면 제라다 그리랴. 너무 많잖아. 한 번 정도 봐두면 되는 거고 흐름은 딱 잡아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자 한계사의 노스님에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걸 기억해야 돼. 내가 되고 싶거나 가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이룬 사람을 만난 거야. 그러면 오 이거 좋다 이렇게 되잖아. 그냥 그거.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이상적인 경지가 있는데 그걸 이룬 사람을 만난 거야. 그랬더니 내가 나 언제 저거 가가? 아 괜찮아 오케이 나 이만하면 괜찮아 살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어딘가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말하는 이상향과 그 이상향을 구현한 사람 둘을 동일시하는 거. 요 정도만 출제될 것 같아. 한계사에서 온 노스님을 만나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던 경험으로 시를 쓴 거고. 자 처음 네 줄 봐봐. 내 마음이 떠다녀 잡아두지 못해. 나 떠다녀. 넌결같은 존재가 돼서 떠나고 싶어. 뭐? 허랑방탕한 존재가 되고 싶어. 속세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라는 정서죠. 지규, 은유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갖고 가꾼 지규, 옥세장식 금사자물쇠는 은유겠죠. 억압. 그래서 속세에 떠나고 싶어. 한계를 가고 싶었는데 한계사의 스님을 만났네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어떤 이름을 가진 거기서 온 사람이니까 뭔가 관련이 있겠죠. 우연히 만나서 눈썹 펴고 즐거워. 술 한잔 하지 뭐 그거 한다고 참선 방해되는 것도 아니고 즐겁게 술 한 잔을 나누면서 참 시원했다. 됐어. 이제 해피하게 마음을 달랬죠. 그러면 평소에 원했던 걸 이 사람 덕에 좀 이뤘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야. 너무너무 재밌었대. 그래서 저녁빛을 재촉해 해가 진다고. 해가 질 정도로 너무너무 즐거웠대. 선생님 왜 푸른 한계예요? 그냥 저녁에 해질 때 이렇게 푸르스름해지잖아. 근데 그걸 보고 그래. 야, 한계 이제 안 그립다. 왜? 스님의 눈빛이 한계보다 더 푸르러서 요렇게 일부러 가져온 거겠죠. 맑아서 정도가 되겠지. 맑고 깨끗하고 푸르른 그 경지를 이 사람 덕에 이 시원한 덕에 안 거야. 이 사람과 해질 무렵에 이 푸르른 풍경을 보면서 이 푸르스름해진 저녁 풍경을 보면서 완전히 이제 나는 취해버린 거지. 나 마음의 외로움, 마음의 어떤 괴로움 끝. 오케이? 네. 그 정도 시각적 이미지 썼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비유법으로 보조관념이랑 원관념, 자유와 억압 보시고 얘네가 서로 대조되면서 이렇게 대조되잖아. 대조되면서 자유가 안개구름, 억압이 세장자물쇠로 표현했다. 그리고 한계사 스님을 시원하다, 맑다, 파랗다 이런 걸로 표현하고 있는 감각적 이미지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임계탄으로 넘어갈게요.